반갑습니다. 금년에 이제 정유년의 첫 번째 강의 하게 됐네요. 그냥 사진만 찍고 있으면 좋겠네. 강의 안 하고. 사진 찍는데 시간이 많이 뺏기네. 저기 미국에서 오신 분도 몇 명 되고 또 먼 데서 오신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빨리빨리 끝내야 돼. 그리고 또 식사하시고 가야지. 맞죠? 네. 금년에는 정유년은 아주 이제 우리가 정유년 우리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정유년은 좀 위험하죠. 예, 정유 재난도 일어났었고, 그래서 오늘 강의를 물을 한 잔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허경영의 예언들은 왜 적중하는가? 대우그룹이 1990 아주 그 옛날에 대우가 망할 때 대우가 망한다는 예언을 한 거 화면 있는가? 동영상이 아니고 그 동영상도 있었고 그 뭐야 그 원고가 있잖아. 내가 대우에 제출했던 원고. 그거 한번 봐요. 쌍용 것도 있어요. 쌍용. 그러니까 이 대우가 망하기 한 7년 전에 대우 김 회장을 찾아갔어요. 정의자 여사를 내가 찾아가서 서류를 갖다 드렸어. 대우가 이렇게 돼서 문제가 있다. 대우가 마크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대우 마크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가 이 공간이 1, 2, 3, 4, 5 하나 더 있어요. 6. 그래 막 공간이 6개가 있어. 그래 이렇게 대우 마크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우 마크는 공간 6개가 이렇게 해서 이 마크는 대우가 최고로 발전했을 때 제3의 세력에 의해서 망한다. 의해서 완전 망한다. 이제 이렇게 내가 요만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대우에 찾아갔어요. 왜?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업이니까. 그래서 이걸 막아보려고 갖다 줬더니 그 정의자 여사, 정의자 여사 이분의 건물이 남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남산공원이야. 맞죠? 그러면 남산이 키가 이렇게 내려와. 그러면 공원에서 딱 멈췄다가 요 절벽 밑에가 힐튼 호텔이 이렇게 있어. 맞죠? 그러면 여기서 내려오는 길을 딱 정면으로 받는 데가 문이 있어요. 들어가는 문이. 그죠? 그러면 대우는 남산에서 내려오는 하극상 이 기운을 받아서 여기 이 문으로 드나들면 대우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의자 이 건물은 파산하고 여기 32층에 있더라고 정의자 여사가. 32층에 정의자 여사 방문도 일로 보고 있어. 남산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풍수상 산이 이렇게 있으면 집은 반대로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등 뒤로 보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집이 이리 보고 있는 거야. 또 김우중 빌딩은 또 이렇게 반대로 보고 있어요. 알겠죠? 그죠? 여기 있어서 일로 보고 있던 문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 빌딩, 남편 빌딩이야. 서로 반대로 등을 돌리고 있는데 이것도 망하는 자리요, 이것도 망하는 자리야. 예, 그러니까 둘 다 빨리 옮겨야 된다. 이거를 빨리 문을 일로 내든지, 알겠죠? 옆으로 내든지. 그러면 어떻게 하냐? 고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돌아가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이거를 디자인을 해가지고 다 갖다 보여줬어.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그 사람들한테 고마운 일을 한 거야.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 그러냐? 우리는 정동교회를 다닌다. 기독교를 믿는다. 숟가락 몽둥이 2개 가지고 단칸방에서 김우중하고 시작했는데 대우를 일으켰는데 우리가 어떻게 망하냐? 딱 그러는 거예요. 맞죠? 그러고 나서 5년 딱 있으니까 정의자 여사가 내한테 전화가 왔어. 내 전화번호를 그때 줬거든. 그 보고서에 내 전화번호가 있어. 우리 집으로 전화가 왔어. 새벽 5시에. 뭐라 그러냐? 자기는 죽으려고 약을 먹었고 김우중 씨는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대.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갑자기 여기 앉아 있는데 아들이 보고 싶더래. 그래, 미국으로 갑자기 갔대요. 그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오라고 그래. 엄마가 공항에 왔다 그러니까 두 아들이 막 죽기 살기로 차를 몰고 집에 있다가 오다가 차가 날아가 버렸어. 고속도로에서 차가 굴러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 한 아들은 죽어버리고 하나는 중태야. 그 어머니는 공항에서 자그마치 한 10시간을 기다려도 애들이 안 오는 거예요. 분명히 1시간이면 오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떨리고 이상한 기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대우 직원이 나타나서 공항에. 그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아유, 회장님이 미국에 오셔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저쪽으로 갔다는 거야. 그 저쪽에서 연락을 받고 이미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고 회유를 하는 거야. 이 여자 놀래지 않게. 그 정인 여사는 꽃 쏘가가지고 어디에 있냐니까 쭉 거기서부터 이틀을 가야 돼. 차로. 그 김우중 씨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차에 실어가지고 이리저리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 사이에 김우중 씨는 한국에서 출발도 안 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그 오는 사이에 이 여사를 데리고 돌아다니는 거야, 미국을. 그래가지고 나중에 김우중 씨가 딱 오니까 도킹이 된 거야. 만나니까 김우중 씨가 병원에 애들이 아파서 입원했다고 같이 좀 가자고 그러더래요. 갔더니 시체실이야. 그러니까 내 생각이 머리에 탁 떠오를 거 아닙니까? 아, 그때 그 허경영이가 왜 그 보고서를 가져와서 여기 있으면 파산, 32층 있으면 자녀 중단, 자녀 단절, 자녀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있던 자녀가 이 보고서야. 대우그룹 개혁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게 몇십 년 된 서류 지저분해야 안 해요. 여태 요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한 거야. 이거 줬으니까. 그 한번 뒷장 제껴봐요. 이게 대우 마크야. 너무 크게 하지 말아요. 좀 적당히. 그룹 심벌 로고를 바꿔라. 올려보세요. 위 로고의 결점은 지구를 6번 세로로 자른 모습으로 세계를 향해 그 명성이 절정에 달할 때 갑자기 제3의 세력에 의해 몰락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 맞아, 맞아요? 그 내 입에서 나간 예언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고, 한 번도 박근혜가 취임하기 이틀 전에 12월 17일 날 대통령 당선되기 이틀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4년 만에 청와대 거대한 구판이 벌어져서 그 뭐 굿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촛불 시위, 탄핵, 그걸 개헌으로 덮으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맞습니까? 네. 아, 이거 왜 없어졌어? 이거 왜 없어졌노? 이것도 뭐 반대하는 세력이 있나?
아니, 나를 잡아넣으려고 뭐 여러 세력들이 있겠죠. 그죠? 저 허경영 맨날 국회의원들 삼성교육대 보낸다는데, 없는 사람, 동네 깡패 이런 사람 삼성교육대 보내면 안 돼요. 저기에서 여러분 집으로 돌려줘야 될 배당금 한 사람당 150만 원 뺏어가는 사람들 있죠? 그게 정치인들이야, 정치인들. 맞아요. 이거 만약에 20세 이상 150만 원씩 내가 대통령 되면 줄 거 아니에요? 국민 배당금. 그럼 이거 주면은 20살짜리 넘은 여자 둘이가 결혼하면 300만 원이죠? 두 부부가 결혼하는데 생활비 걱정이 있겠어 없겠어? 여러분들이 자녀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돈을 다 뺏어가는 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아니, 이런 애들한테 300만 원을 국가에서 돈이 나오는데 왜 두 부부가 싸우겠어요? 둘이서 합치면 잘 사는데. 그래 안 그래? 둘이서 합치면 잘 살아. 맞죠? 근데 혼자 살려면 좀 모자라지? 그럼 무조건 남자를 붙들어야 돼. 여자를 붙들든지. 그러면 300만 원이 되니까 둘이 잘 살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한테 결혼하면은 또 1억을 줘 안 줘? 주택자금 2억을 무이자로 줘 안 줘? 이거는 담보가 필요 없어요. 그래 주는 거야. 그러면은 애 낳으면 3천만 원 줘 안 줘? 그런데 결혼 안 하는 사람은 정신병자야. 맞아요. 이렇게 해줘놓고 결혼하라고 그래야지. 이걸 25년 전에 내가 제시한 거야. 그래서 지금 인구가 1억 명, 국민 소득은 5만 불, 세계 1위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 정의자 6건, 세로로 자른 듯한 6개의 흰선은 기독교에서는 마귀의 숫자요, 불교에서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육도 윤회의 육수로서 신의 노염을 부르는 수다. 자, 올려봐요. 그 다음에 1977년, 이거 너무 크다니까. 1977년 11월 11일 11시에 이리역에서 화양열차가 폭파되어 이리시가 날아간 적이 있어. 그죠? 있는데 그때도 11월 11일 11시야. 그래, 그거 합치면 6이 맞아. 요 6개가 대우 마크 잘라난 거예요, 이게. 맞아요. 하나의 도시가 날아가 버려서 이 시간에. 요게 6개를 대우 마크 잘라난 거 6개가 6이야. 맞죠? 그래서 이 육수를 함부로 쓰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세상을 모든 걸 다 알아야 미래를 예언하는 거야. 아무나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자, 1989년 11월 11일 11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것도 파괴운이야. 6이라는 숫자가 일치됐죠. 그죠?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것은 독일의 환란의 시작이었어. 왜? 한쪽은 거지고 한쪽은 부자야. 그러니까 독일의 서독에 잘 사는 사람들이 지금 그 바람에 고생하고 있어 없어요? 우리가 북한하고 통일되면 남한이 한 20년 고생하겠어 안 하겠어?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 2천만 명을 먹이느라고 한 20년 동안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통일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 강의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자, 보세요. 서독과 동독이 차이가 4대 1이었습니다. 통일 당시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동독, 서독 사람이 무진장 고생을 했어. 뭐 국가 복지 예산만 세워놓으면 동독이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1968년도에 잘 보세요. 태국이 220불이야. 필리핀이 170불이요. 그죠? 인도네시아가 160불이야. 북한이 150불이야. 남한이 얼마요? 68불.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에서 두 번째 꼴찌였어. 이때가 박 대통령이 집권할 때야. 이해가시죠?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할 때 우리나라 GDP가 얼마요? 68불. 세계에서 두 번째 꼴찌야.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가난해. 그랬는데 북한은 우리보다 2배로 잘 살았어.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어디서 가져왔어요? 북한에서. 우리나라 발전소 하나도 없었어. 일본 사람이 와가지고 발전소는 전부 북한에다 만들었어. 그 남한은 전기를 산발선을 통해서 가져왔는데 6.25 사변이 나면서 전기를 다 끊어버려. 발전소 하나도 없죠, 그죠? 남한이 암흑천지가 돼버린 거예요. 암흑천지가. 그 시대에 조금 있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태국이 2,000불이야. 북한이 500불이야. GDP가. 그래,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이 1,700불. 뭐 이 사람들이 1,500불. 아니, 우리는 지금 얼마죠? 3만 불.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아시아에서 우리가 세계에서 꼴찌였는데 이 나라들보다 우리가 잘 살아, 안 살아요? 엄청나게 우리 민족은 저력이 있고 부진을 해요. 세계 지금 5만 불 벌써 돼서 허경영이가 25년 전에 이 공약을 할 때 대통령이 됐더라면 지금 인구 절벽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노인들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150만 원씩 주면은 노인들이 할머니 하나만 붙들면 300만 원이야. 맞아요. 왜? 국민 배당금이 나오니까 아무리 배기 싫은 할머니가 있어도 붙들어야지. 왜 그러냐? 10명의 효자보다 악자 하나가 낫죠? 그래, 왜 그럴까?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10명의 효자보다 악자 하나가 왜 나을까? 네? 10명의 효자는 악처 아버지의 목숨을, 부모의 목숨을 오래 살게 못해요. 혼자 된 아버지는 악처가 있으면은 이 악처가 바가지를 계속 긁어야 오래 살아요. 왜냐하면은 동해바다 오징어를 서울로 가져오면 다 죽어버리잖아. 그러면 거기다가 악처를 하나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거기에 오징어가 제일 싫어하는 짐승을, 물고기를 하나만 넣어놓으면 오징어가 팔팔하게 살아있어. 그러니까 집에서 여자가 바가지를 긁을수록 남자는 오래 사는 거야. 5기로 사는 거야, 5기로. 맞아요. 그런데 여자하고 궁합이 너무 좋으면 어떻게 돼? 일찍이 죽어, 둘 다. 단명하는 수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부부 사이가 금실이 너무 좋으면 단명해요. 또 남자가 혼자 되면 단명해. 근데 요 악처가 있으면은 오래 살아요. 자꾸 바가지를 수시로 긁어야 돼. 그러면 사람이 자극을 받으면 오기가 생겨가지고 오래 삽니다. 그렇다고 부부싸움 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야. 자연의 법칙은, 여러분이 자연은 공평한 것 같죠? 안 그래? 잘 봐요. 남자가 여자를 만날 때 이게 평등, 남자와 여자는 1대1로 만나, 안 만나요? 그런데 이 여자는 남자를 고를 때 3억 명 중에서 하나를 골라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야. 3억 명의 남자, 여자 중에서 하나를 골라가 자기 남편으로, 자기 자식으로 만들어, 안 만들어요? 이 겉으로는 남자, 여자가 하나가 만나지만 속으로는 이 남자의 정자가 3억 개가 나와야 딸내미든 아들이든 하나 얻어, 안 얻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사람이 왜 이렇게 잔인하게 경쟁을 해서 2억 9,999명을 죽여버리고 그 한 명을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줄까? 그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왜 그럴까요? 강한 사람, 그 3억 명 중에서 하나를 그 난자가 고르는 거야. 막 정자가 오면요, 먼저 난자가 정자를 탁 보고 알아요. 야, 얘한테는 문을 열어줘야 되겠다, 안 열어줘야 되겠다, 딱 알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비리비리한 게 오면은 안 열어줘요. 그 3억 마리 중에서 제일 강한 놈만이 난자를 뚫을 수가 있어. 난자 벽이 이렇게 생겨서 난자가 키우면, 그죠? 그러면 정자는 얼마만 하냐면 요만해요.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요 정자 대가리가 이 벽을 뚫으려면 얼마나 약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난자를 찾는 데만 해도 엄청나게 힘든데 24시간을 주거든. 이 정자, 난자는 76시간이지만 정자는 24시간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24시간 안에 난간까지 도달하면 거기 난자가 있어. 그럼 난자는 그냥 있나? 이쪽 난자, 이쪽 난간이 있고 이렇게 여기 질이 있는데 이쪽 헛다리 짚은 사람이 절반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방향을 잘 봐야 되는 거야. 예. 절반 1억 5천만 마리는 도로를 잘못 들어가는 바람에 거기 가면 난자가 있어 없어? 난간이 두 군데 있는데 이거를 느낌이 괜찮은 놈은 전부 일로 가는 거야. 근데 뭔가 촉이 발달된 놈은 이 난자 있는 쪽으로 갔지. 가봐야 1억 5천만 마리 중에 경쟁을 이 머리를 가지고 헤딩을 해야 돼. 이걸 헤딩하는데 뚫어집니까? 안 뚫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76시간이라도 버티는데 정자는 24시간밖에 못 버티거든. 그럼 그때 죽어버려요. 근데 요게 24시간 다 된 놈이 왔을 때 이걸 뚫어 못 뚫어? 못 뚫어요. 그러니까 발사가 된 즉시 가능한 빨리 가야 여기를 뚫을 수가 있는 거야. 여기 헤매고 다니다가 이쪽 갔다가 이쪽 가면 힘 다 빠져가지고 이걸 못 뚫어. 그러니까 이 난자가 정자가 마음에 안 들 때는 안 열어줘. 더 세게 버티는 거예요. 근데 정자가 강력한 놈이 와서 때리면은 느낌이 있잖아. 그래. 센 놈이 와서 때리거든. 그러면 이걸 딱 열어주면 정자가 뚫고 들어와요. 근데 열어주는데 쎄 때리다가 머리가 이상해가지고 장애아가 나와. 난자가 잘 안 열어주다 보니까 막 히딩을 하다가 뇌를 다쳐가 장애아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경쟁을 누가 시켜? 하늘이.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직시험 힘들다? 거기 비가 나는 사람은 취직할 자격이 없어. 인간의 경쟁은 기껏해봐야 몇백 대 1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하늘이 인간을 경쟁시킬 때는 몇 억 대 1로 경쟁시켜. 대한민국의 대통령 한 사람 되기 위해서 5천만 명 중에 한 명이 돼야 안 돼요. 5천만 대 1로 머리 깨지게 경쟁을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나쁜 대통령 후보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3, 4월 달에 탄핵이 돼야 대통령 선거가 있어 없어요? 그런데 저거 아버지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자식들이 와가지고 재산 싸움을 하는 거하고 비슷해. 상속을 빨리 도장을 찍으라는 거야.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죽지도 않았는데.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고 내각 수반이야. 행정 수반. 맞아요? 맞습니다. 국민이 뽑아놨잖아. 잠시 그 권리가 정지돼 있을 뿐이야. 대통령은 대통령이야. 알겠죠? 그런데 그 임기가 6개월, 지금 7, 8개월 남았어. 그런데 서로 대통령 하겠다고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쫓겨난 것처럼 설치고 다니는 이런 여야 대선 후보는 용서할 수 있어 없어요? 우리는 잘 보세요. 우리는 동방 뭐요?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야. 동방예의지국. 동방예의지국은 대통령을 한번 뽑았으면 그 대통령이 부득이하게 헌재에서 결정이 나가지고 나갈 때 다 아쉬워하면서 그 사람에게 위로하는 말 한마디를 하고 그러고 나서 대선을 치러야 돼, 안 치러야 돼? 우리가 뽑아낸 대통령을 빨리 쫓겨나기만 바라고 그 다음에 빨리 선거해서 자기만 대통령 되면 된다? 그런 사람 뽑으면 돼요, 안 돼요? 나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저급하고 정말 놀라워요. 상상을 못하게 무슨 대통령의 목을 메고 앉아있는 거야. 허경영이는 가만히 있어도 유튜브 본 사람들이 밀어제껴가 청와대로 대통령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안 되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맞습니까? 그런데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 난 다음에 거기에 대통령이 쫓겨나든 연임하든 유감의 표시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의를 지킬 건 지키고 천천히 나가도 당선돼 안 돼? 그래서 이 보시면은 1989년 11월 11일 11시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도 6이라는 숫자가 일치됐죠. 그죠? 그러니까 대우 마크는 대우가 한 방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김우중 씨의 이름을 잘 보세요. 내가 예언을 할 때는 아무렇게 하지 않습니다. 김우중 씨 이름 한번 보자고요. 맞습니까? 네. 이게 양이야, 양. 이게 양이야.
이게 또 양이야. 여기에 음이 있습니까? 음이 없죠. 음이 없으면 이게 어떻게 돼? 하루아침에 부러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름이라는 것은 잘 보면은 이 이름이 여기에 뭐 이런 거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야.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김우중은 양양양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확 부러져. 여기 음이 없잖아.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름에는 음량이 한 개라도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박정희 하면은 박이 있어. 이거 음 맞죠? 두 개죠? 쪼개졌죠? 그러면 정은 양이야. 그러면 또 희가 음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양, 여기는 자식이 있어. 여기는 김우중 씨는 자손이 단절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내가 탁 보면서 4년 있다가 문제가 생겨 탄핵받아 개헌하자고 하다가 졸지에 그냥 날려나. 그 내가 말한 게 틀렸습니까? 틀렸습니까? 정확하게 미래를 마치 뉴스를 본 듯이 이야기해서 안 했어요. 지금으로 해수로는 5년 전이야. 트럼프가 공화당의 16명 중에 꼴찌할 때 내가 트럼프가 이때 0.1%였어. 이때 트럼프가 미국의 희망이고 대통령이야. 그래서 안 그랬어요? 맞죠? 그거는 영상 안 봐도 알겠죠? 자, 요거부터 봅시다. 자, 동시 냉전 종식이 무너지자 오히려 미국이 독주에 의해 세계 곳곳에 미국에 저항하는 테러와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세계 평화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잘 보세요. 3만 불인데 여기는 500불이야. 이게 몇백 대 1이란 말이에요. 몇백 대 1. 몇십 대 1이야. 맞아면 500에서 3만이면 이게 몇 대입니까? 60배 1이죠. 그러면은 60배 1이니까 동독과 서독은 4대 1이었는데 서독이 고생을 했어. 엄청 고생을 했어요. 우리는 60대, 우리 한국은 북한하고 60대 1이면은 이 우리 고생문 열려 있어, 안 열려 있어? 그러니까 지금 남북 통일을 주장하는 자는 내가 대통령 되면 전부 잡아넣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남북 통일은 아시아 연방을 통일하고 세계를 통일할 때 해야지. 북한하고 연방제다 뭐다 쑥닥거리면서 통일 노선을 가면은 제일 먼저 미군이 철수하게 돼. 맞아요? 그럼 미군이 철수하면은 남북연합은 졸지에 북한군이 밤중에 남한을 적화해버려. 그게 어느 나라입니까? 월남이 아닙니다. 예멘이에요. 북예멘과 남예멘이 그렇게 통일을 해서 그래 서로 합의해서 연방 통일을 했는데 밤중에 외국 군대가 다 가고 나니까 밤중에 북예멘 군대가 남예멘을 쿠데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간섭할 수 있나 없나? 내분이니까. 내란에는 외국 군대가 간섭을 못해. 그러나 우리 남한같이 북한같이 분리되어 있을 때는 외국 군대가 올 수 있는데 남북이 연방제가 돼가 고려 연방이나 돼 있으면은 미군이 개입할 수 있어 없어요? 저끼리 싸우고 힘센 놈이 잡는 거야. 그럼 우리는 월남같이 되는 거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예멘같이 된단 말이에요. 예멘. 이 예멘같이 되는데 예멘인데 실제 미국은 우리나라는 위험한 게 남북이 월남처럼 통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야. 그 금년이 무슨 해죠? 정유년이죠? 여러분은 정유년 하니까 뭐 되게 좋은 것 같죠?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임진왜란이죠? 그러면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7년 전쟁 하고 난 다음에 다시 7년 만에 일어난 전쟁이 뭐죠? 정유년 맞죠? 정유재라는 약자예요. 정유재라는 약자입니다. 정유, 임진, 외란, 정유, 임진, 외란, 재란.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유년에 임진왜란이 다시 일어났다. 재란.
이걸 줄여서 정유재란이라고 그래. 맞아, 맞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임진왜란이 나가지고 끝났는데 다시 7년 만에 또 일본 놈이 쳐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정유년에 다시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이 소리야. 재란. 거듭재자, 전란난자. 그 정유년에 또 임진왜란이 일어난 거야. 근데 우리는 6.25 동란이 있어서 없었어요. 6.25 동란이 있었는데 이걸 왜 6.25 동란이라고 그러지? 왜 동자를 썼죠? 요게 약자입니다. 동족전란이야. 동족끼리 전쟁을 한 나라는 우리 한민족이 세계에서 아주 유일해요. 형제끼리 한 할아버지의 핏줄이 서로 싸움을 가지고 300만 명을 죽인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 민족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요. 알겠습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은 6.25 동란인데 금년이 무슨 해라고요? 정유년이잖아. 정유 6.25 동란 재란. 그 해가 돌아왔다.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금년에 6.25 사변이 여기는 7년 만에 일어났는데 여기는 70년 만에 일어나는 거. 맞아, 맞아요. 7자 맞아, 맞아. 여기는 7년 만에 일어났는데 6.25 사변이 70년 만에 또 일어날 수 있어. 그때도 휴전 중이었고 지금도 휴전 중이야.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안 차려야 돼? 뭐 여러분들 뭐 어떤 대통령 당선되면 북한부터 먼저 간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들은 내가 누군지 잘 모르시겠지만 나는 대한민국 미래를 다 알고 있어. 여러분 얼굴 보면 어디서 어떻게 죽는 것까지 알고 있어요. 무슨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예언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은 허경영만이 막을 수 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알아야 예방하는 거예요. 알아야. 대우에 가서 제발 이거를 고치세요. 그 다음 장. 자, 대우 마크를 이렇게 바꿨어. 몇 개죠? 자른 거? 하나, 둘, 셋, 네 개. 이파리 세 개. 요게 꽃술입니다. 꽃술. 꽃술 세 개에다가 이파리 두 개에서 다섯 개. 사람의 손이야. 맞아, 맞아요. 이 손 안에 대우가 있어이다. 얼마나 멋있어? 맞아, 맞아요. 요놈은 이파리야. 요거는 꽃술이야. 그래서 꽃술에다가 결혼 반지를 꽂아주는 거야. 맞아, 맞아요. 이파리에다 꽂아주면 이거는 망식스러운 거야. 그래, 안 그러겠어요? 요게 종자를 퍼뜨리는 거야. 요거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세 개는 꽃술이야. 그러면 요렇게 대우 마크를 그때 내 시킨 대로 바꿔서면 망했을까, 안 망했을까? 이거 내가 아주 40대 때 젊을 때요. 이거 내가 만들어서 보고해 줬을 때. 그 내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당신은 말이야 뭐 이병철 회장 밑에서도 있었고 뭐 대통령도 도와주고 하는 사람이 머리가 좋다는 사람이 그래 기독교 믿는 사람 보고 말이야 이런 걸 말이야 예방하라고 그러냐고 이래요. 내가 기독교를 싫어합니까? 불교를 싫어합니까? 다 좋아요. 종교는 인간에게 잘만 믿으면 나쁠 거 없습니다. 알겠죠? 목사님들은 돈 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알겠죠? 뭐 목사님이 뭐 여자하고 연애를 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다 보니까 많은 여자를 만나다 보니까 연애할 수도 있지. 너무 그런 걸 가지고 따지지 마세요. 원효대사는 공주를 꼬셔가지고 애를 낳았어. 그래 안 그래? 그게 설총이야. 그리고 한 100여 군데 다니면서 여자를 만났잖아. 그런데 예수님만큼 존경을 받아. 그래 안 그래요? 가는 곳마다 원효대사가 만드는 절이라는 거야. 맞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요석공주하고 설총이 원효대사를 만나러 어디를 갔습니까? 우리나라 요석궁이 어디에 있죠? 동두천 소요산에 가면 요석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석공주가 원효대사 얼굴 한번 보려고 아들 데리고 거기 가서 요석궁을 지어놓고 그 절 바로 밑에다 지어놓고 맨날 절만 쳐다보이는 거야. 그러면 그 원효대가 있어요. 원효대사 한 번씩 나와서 앉아있는 거야. 앉아있으면 그 원효대사 얼굴을 멀리서 요석공주가 한 번씩 보고 가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그 실제 역사가 실제 그래요. 예? 그렇게
팔남봉꾼 같은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이 여자를 만났다고 그게 무슨 큰 걸리는 게 됩니까? 그저 남편이 연애하고 뭐 바람 피우면은 무조건 바가지를 긁으세요. 알았죠? 예. 그 남편이 오래 사니까. 자, 다시 넘겨보세요. 제 말은 좀 새겨서 들어야 돼. 자, 이거 보이죠? 조금 줄여. 조금만 줄여봐. 요게 잘 안 보이죠? 남산공원, 힐튼 호텔. 요거 내가 거기 사람들한테 써줬던 그대로야. 자, 올려봐요, 조금. 힐튼 호텔의 정문이 남산, 목민산이야, 그게. 목민산 정상을 노려보는 형국으로 호텔 정문이 하극상의 자연 불일치를 범하고 있으므로 이 호텔이 32층에 있는 정의자 회장의 회장실의 출입구와 함께 이 상태로 계속 사용 시 호텔의 파산, 혈육 단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세상을 모르면 예언을 하지 마라 이거야. 다 알아요 다. 혈육 단절 등의 파국이 예상되므로 정문을 양옆으로 바꿔야 한다. 요짝 요짝 맞죠? 요쪽 남쪽으로 하든지. 여기는 북문이, 여기는 문이 동문입니다. 요거는 서문이고. 서문으로 해야 돼. 자, 바꿔야 합니다. 허경영 89년 맞죠? 12월 5일. 그런데 5년 있다가 몇 년 있다가 정혜자 여사가 전화가 와서 내가 통화를 했는데,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는 게 이거야. 자, 꺼요. 자, 그건 꺼. 자, 요거 조금 내려봐. 자, 보세요. 이게 기의 방향이야. 남산에서 내려오는 기의 방향입니다. 기가 남산공원에 와서 한번 탁 멈춰. 멈췄다가 다시 내리꽂는 자리에 딱 호텔이 남산을 가로막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하극상이죠. 대우는 또 이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우 빌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남해한테 넘어가고 이것도 넘어가고 다 망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통령 하려면은 시시한 사람이 청와대 들어가면 나라 말아먹어버려요. 이제 허경영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더 이상 있어 없어요? 허경영이가 청와대에서 나오려고 그러면 국민 배당금이 없어져 안 없어져? 그러니까 국민들이 내 나오게 해 못해? 거기가 감옥이야 감옥. 들어가면은 청와대만 들어갔다만 나오려고 하면 또 해라 또 해라. 아예 못 나와. 그러니까 그냥 왕이 되는 거야 아니에요? 그래서 황제 제도가 돼야, 잘 보세요. 나라가 영국이라는 나라와 일본이라는 나라가 왕이 없었으면 세계를 제패했을까 안 했을까? 못합니다. 나라가 조망만한 나라일수록 왕이 있어야 돼 안 있어야 돼? 태국 왕이 있어 없어요? 잘 보세요. 이 태국이 왕이 있는 것이 얼마나 유리하냐면은 우리나라는 이 태국의 왕은 우리나라 고종보다 머리가 좀 좋았어요. 고종은 좀 속도가 늦었지. 굉장히 태국의 왕이 머리가 좋아. 왜냐하면은 2차 대전 때 아시아에서 태국만 전쟁 피해를 안 받았어요. 맞죠? 예? 왜 안 받았죠? 그 자리 좀 해서 드려요. 태국만 전쟁 피해를 왜 안 받았냐면 이 왕이 우리나라 앉으세요. 자, 이 시끄러우면 이게 눈이 전부 저리로 가 있네. 일로 보세요. 잘 보세요. 영국과 일본이 왕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잘 됐는데 프랑스는 베르사유 궁전에 왕을 죽였어 안 죽였어? 그래서 프랑스는 왕을 죽임으로써 세계 제패를 못 해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영국은 왕이 있다 보니까 호주도 여왕이 가면은 호주의 여왕이 주인이야. 맞아. 카나다 가면 주인이야. 예, 왕이 있으니까 전쟁할 때 물자를 잘 되는 거야. 일본도 천황이 있으니까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그런데 태국도 왕이 있으니까 2차 대전 때 일본군이 중국이고 러시아고 한국이고 다 쑥밭을 만들고 한국 여자 그냥 몇백만 명을 강간을 했는데 그 일본 피가 많이 섞여 있어 여러분한테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태국 왕은 그걸 미리 알고 선견지명이 있어가지고 일본 천황을 찾아가서 앞으로 일본이 세계를 제패하려고 할 건데 그때 전쟁이 나면은 우리나라는 무조건 여러분 협조를 하겠다. 그리고 일본 천황이 깜짝 놀랄 거 아니요? 아니 이 사람이 우리가 전쟁할 걸 어떻게 알아? 그때는 우리는 길도 내주고 당신들이 중국으로 쳐들어가든 뭐 하든 우리는 관여하지 않고 협조해 주겠다. 그러니 우리하고는 평화조약을 하자. 이래가지고 왕은 몇십 년을 왕을 해나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4, 5년 하면 나갈 걱정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리고 나가서 잡혀갈까봐 그거 걱정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불과 앉아서 마음 놓고 집무하는 기간은 1년 정도야. 처음에는 들어가서 3,200명을 인사를 해야 돼. 정부 투자기관. 그 장들의 임기가 돌아와. 지금 박근혜가 2월 달에 정부 투자기관 장들의 임기가 돌아왔는데 3,200명을 전부 바꿔야 되는데 3,200명의 인사를 지금 할 수 있나 없나?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재연장이 돼버려서 그냥 자동으로 공기업의 임원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박근혜가 대통령 되면 또 검찰 인사를 해야 되는데 검찰 인사가 또 스톱돼 버린 거예요. 2월 달에 해야 되는. 그러면 이제 총리는 그걸 못 해요. 대통령 권한 대행 그걸 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에 탄핵이 안 돼 버렸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를 데리고 오겠죠? 우병우를 데리고 오겠지. 그래 안 그래? 갖다 놓고 누구부터 잡겠어? 검찰 인사 싹 바꾸겠죠? 공기업 인사 3,200명 싹 바꾸겠죠? 바꿔놓고 나면 누구 세상이 돼? 박근혜 세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누구부터 잡겨? 여자한테 그렇게 하면 5년의 서리빨이 서는 거야. 공안정국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에? 그러니까 뭘 봐가면서 대통령 하겠다고 뛰어다녀야 돼. 에? 맞아 안 맞아요? 사람을 그만큼 지어 밟으면 그게 또 꿈틀거린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하는 게 아니야. 또 언론은 무조건 힐러리 편에만 붙어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그 힐러리가 된다고 사타가 허경영이가 붙어버린 거예요. 맞아 맞아요? 우리나라 지금 언론이 그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안 봐요. 여러분 전부 유튜브만 보라 이거야. 그거 전부 여론조사 하나도 믿을 게 없어. 잘 보세요. 이해창은 2번 대통령을 나갔는데 10년간 1등이었어. 10년간 5년 여론조사 1등이야. 맞아 맞아요? 50%가 넘었어. 문재인이 30% 샀지만. 그런데 마지막 선거 때 한 달 동안에 항상 꼴찌가 떨어져 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언제나 50% 1등이야 이해창이가. 요 밑에 누가 있어? 이해창이가 요게 1등이고 요게 50%였어. 여론조사가 항상 5년간 정확하게 말하면 4년 11개월간 1등이야. 꼭 선거하는 날만 두 번째 인기가 높은 놈이 요 사람이야. 누구죠? 문재인이가 아니 이해창이 나갈 때 역사는 짬뽕처럼 썩는 게 아니에요. 요 2등이 전주 사람 있었죠? 대통령 나온 사람 정동영이었어. 이 사람은 50% 부동의 1위가 4년 11개월 동안 항상 1등이야. 전체 합치면 9년 동안 1등이야. 9년 10개월 동안 1등이야. 그런데 그 밑에 노무현이가 16%야. 노무현이가 16%야. 세상에. 이명박 이해찬이는 언제나 50%가 넘어. 근데 뚜껑을 딱 여니까 선거하는 달에 노무현이가 이게 안 이겨. 꼭 한 달 마지막 달에 가서 이해찬이 지는 거야. 맞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관우는 있어도 대통령운은 없는 것이요. 그것을 여러분이 이해찬이 관상에서 알아야 돼. 이해찬이 보세요. 이게 몇 핵이요? 이게 몇 핵이요?
이게 몇 획입니까? 8획이죠? 그러면 28획이야. 맞죠? 28획이 수리학에서 뭡니까? 중도 단절이야. 처자식 때문에 인생이 중간에 잘 나가다가 정지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 숫자학에, 우리 수리학에는. 처자식 때문에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단절된다, 운이. 28수야.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때 28로 지은 사람은 전부 바꿔야 돼. 맞아요. 이 이름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벼슬까지는 할 수 있어. 관상이 사자상이라서. 벼슬은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은 이 숫자 가지고는 어려워. 대통령 되는 사람은 어딘가 이름까지도 좋아야 돼요. 알겠죠? 노무현은 합수가 37이에요. 노무현이는 37획이니까 이거는 대권을 잡는다. 이런 숫자야. 알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1등을 항상 하는데도 꼴찌가 떨어져 버려요. 꼴찌한테 져버렸어요. 그럼 또 노무현은 또 어떤 식이냐면 운이. 잘 봐요. 아니 이 사람이 이게 37획이야 노무현이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잘 봐요. 김영삼이한테 대 들어가지고 3당 합당하니까 뛰쳐나와버렸죠. 나와버려가지고 민주당을 떡갔는데 민주당에 가니까 이인재가 국회의원이 100명 있어. 그죠? 하나가비가 15명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 김대중은 이인재를 대권 후보로 내세웠어. 맞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죠? 하나가비 다음에? 미국의 IMF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있잖아. 박지원이 말고 유정근이. 유정근이 7명.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정동영이 정대철이 5명, 정동영이 3명, 김건태가 2명, 노무현이 따르는 국회의원이 천정배 1명.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국회의원 서열이 100몇십 명 중에 노무현이 지지하는 사람이 1명이에요. 그러니까 1명을 데리고 노무현이가 대통령이 된다? 불가능했겠죠, 그죠? 근데 어떻게 노무현이가 이 사람을 이겼을까? 이걸 이기고 또 이 사람을 이인재를 이긴 다음에 또 누구를 이겨? 정몽준을 이겨. 또 정몽준을 이긴 다음에 또 누구를 이겨? 이해찬까지 이기는 거야. 이 사람이 0.1%였어요. 0.1%. 허경영이가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있지 않아요. 허경영이 지금 대통령 나간다고 후보 등록 딱 하면은 최하 30%가 나와.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유세 때 TV 토론 3번만 딱 하면은 80%가 나와버려. 지지율이. 저거 아버지를 찍겠다 하다가 마음먹고 있다가 나를 찍어버리는 거야. 여당, 야당 후보의 자식이 갑자기 나를 찍어버려요. 아버지 사퇴하세요. 야, 임마, 내가 네 아버지인데 나보고 사퇴하라고 그러냐. 아버지 그 허경영을 위해서 사퇴해 주세요. 우리나라 망합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놈까지 또 이곳에서 담배 냄새가 나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꼴찌에 있는 사람이 지난번에 누가 있었죠? 트럼프. 그 다음에 저기 또 누구요? 필리핀에 두테르트. 그 다음에 저 과테말라에 모랄레스. 요런 사람. 대한민국에 누가 있죠? 허경영. 트럼프의 스승이야. 제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알겠습니까? 왜? 전 세계인들이 미국 사람들도 못 살겠는 거야. 압구정동에 좋은 집에 사는 사람 가서 등기부 한번 떼보세요. 전부 은행빚이 10억, 20억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얼마 안 되는 손가락 안에 든 사람들이 다 지고 있어. 강남에 뭐 좋은 아파트에 산다? 그 사람 집 가서 등기부 떼봐. 한 달에 이자를 1,000만 원씩 내고 있어요. 빌딩 그거 세 받아가지고 이자 내느라고 제정신이 없어.
그럼 돈은 누가 하냐? 재벌들이 다 가져갔어. 알겠습니까? 이제 빚 좋은 개살구들이 돼 있어. 부자들도. 이거를 살게 해줄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 강북에 있는 서민들, 지방에 있는 농민들 노는 전부 농협거야. 전부 은행거야. 은행의 이자에 모가지가 걸려가지고 자식과 은행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생을 한탄하면서 세계 자살 1위야. 노인 정가 1위요. 우리나라는 그냥 청년 실업도 1위야. 장가간 거 1위. 노인 정가 수가 1위예요. 이런 나라를 미리 내다보고 살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야. 나도 잘 모르는 사람이야. 이 사람. 이 사람의 예언은 하나도 안 틀려. 그 다음에 쌍용 거. 아까 원고 가져왔나? 없어? 그 원고가 없네. 원고를 오늘 내가 모르고 안 가져왔네. 그 낡은 서류가 있어요. 다음에 보여드릴게. 그렇지만 인터넷에 넣어놨으니까. 아까 보니까 되게 낡았죠, 그죠? 이게 쌍용 서류야. 오래됐죠? 쌍용 표지가 어디 있노? 표지. 쌍용 그룹 개혁안 맞아, 안 맞아요?